네, 전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41번부터 할게요. 41번입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입니다. 1번, 전기자 권선은 대전류인 경우 평각동선을 사용한다. 우리가 평각동선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이런 동선을 얘기합니다. 대전류인 경우 이런 것을 사용하고, 2번, 전기자 권선은 소전류인 경우 연환동선, 둥근 구리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 둥근 구리선이 소전류에 사용합니다. 3번, 소형기에는 반패 슬롯을 사용한다. 반패 슬롯이 뭐냐면 세미클로즈해서 말 그대로 전부 다 닫힌 것이 아니고 반만 닫혔다. 세미클로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기에는 반패 슬롯이고요. 4번, 중형 및 대형기에서는 가지형 슬롯인데 가지형 슬롯도 소형기에서 사용합니다. 가지형 슬롯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 가지형 슬롯인데 이것도 소형기에서 사용합니다. 중형 및 대형기에서는 개방 슬롯 혹은 쐐기 넣는 슬롯 이런 것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압에서는 개방 그리고 오픈 슬롯이 사용이 된다. 41번에는 4번이고요. 42번 볼게요. 42번. 15마력 8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의 단위가 중요한 것이 뉴턴미터죠. 뉴턴미터니까 토크는 뭐다? 9.55n분의 P의 뉴턴미터고 혹은 0.975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인데 이 문제에서는 뉴턴미터이기 때문에 9.55n분의 P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입만 해주시면 9.5 N이 800입니다. 800. 그리고 P는 전력인데 15마력입니다. 그럼 1마력은 얼마? 746 곱하기 15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약 134 뉴턴미터. 하여튼 이 토크관 공식에서는 토크관 문제에서는 단위 뉴턴미터냐 킬로그램 미터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번 볼게요. 6극 한번 써볼게요. 6극은 P죠. P는 6입니다. 6극에 단중 팍권이니까 병렬 회로수는 뭐다? 2가 되죠. 우리가 중권은 A는 B는 P가 되는데 팍권에서는 병렬 회로수가 2가 된다. 도체수 Z가 250. 매번 1200N은 1200이고요. 유도기 전력이 E가 600V로 한다면 필요한 자속은 몇 웨바인가? 유도기 전력 공식 뭐야? 너무 유명한 E는 60A분의 P자판.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 자속을 물었죠. 자속. 따라서 자속 파이는 P자 N분의 60A의 E가 된다. 그러면 뭐 대입해 주시면 되죠. P 얼마요? 6 곱하기 Z가 250 곱하기 N이 1200이고 분의 60 곱하기 병렬해서 2 곱하기 전압 600을 하니까 답이 얼마냐? 0.04래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면 43번에는 0.04. 44번입니다. 직류전동기의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 방식은 인데요. 우리가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라면 크게 어떻게 돼요? 저항 제어, 계자 제어의 전압 제어가 있고 저항과 계자 제어는 거기에서 끝이고요. 전압 제어는 워드 레너드 일근어
초퍼, 직병렬, 제어 등이 있다. 그러면 워드 레오너드는 뭐냐? 묻고 있는 워드 레오너드는 전압 제어 방식의 일종이다. 네. 2번 직병렬 제어도 전압 제어 일종이다. 그래서 44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전압 제어가 된다. 계속해서 4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터빈 발전기 출력이 1350kVA, 이극에 1600rpm에 11kV, 역력 80%에서 전방 효율이 96%를 하면 손실 전력은인데요. 이 문제에서 이극이다, 3600rpm이다, 11kV다, 이런 것은 전부가 뭐다? 함정입니다.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묻고 있는 건 뭐예요? 발전기의 효율이 주어졌을 때 손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의 효율은 뭐예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인데, 중요한 거는 손실의 단위가 킬로와트죠. 손실이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출력도 킬로와트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유효전력이라는 거예요. 손실, 출력이 또 유효전력이니까 얼마? 피상전력 곱하기 역류를 곱한 값을 대입해야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손실을 구해야 되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출력 플러스 손실은 넘어가니까 발전기 효율분의 출력이 되고,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손실은 발전기 효율분의 출력 마이너스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발전 효율 얼마예요? 발전 효율은 0.96이죠. 0.96이고 출력 뭐라고 했어요? 제가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피상전력이다 역률 곱해야 된다고 했죠. 피상전력 1350에 곱하기 역률을 0.8을 곱하고, 여기 출력도 마찬가지죠. 이 출력도 1350 곱하기 0.8을 합니다. 그러면 답이 45kW. 이런 부분 있죠. 이 곱하고 이런 거 빼먹고 그래서 실수하시는데요. 개념이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네. 손실이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출력도 유효전력이고, 유효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피상전력의 역률을 곱해야 한다는 것, 이런 관계. 45번에는 2번입니다. 46번. 이런 문제는 빵점 방지 문제, 혹은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나면 집에 오셔야 되는 문제.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뭐요? 삼상 유도 전력의 동기속도는 주파수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그래서 동기속도는 주파수와 비례한다. 답은 1번. 뭐 또 따지고 자식할 것 없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동기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47번. 3단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부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잘못 설명한 것은입니다. 1번 코사인 세타가 1이다. 역률이 1일 때는 저항이죠. 저항이기 때문에 이때는 교차 자화작용, 행축 반작용,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2번에 2번에는 뭐냐면 전류가 뒤진다. 전류가 뒤진다면 L이죠. L. 전류가 뒤진다면 L입니다. 그래서 감자작용. 3번에 전압이 뒤진다면 C가 됩니다. 그러면 증자작용. 네. 그 다음에 4번에 여기는 뭐예요? 전류가 전압보다 뒤진다죠. 전류가 역률 0으로 뒤지진 않지만 전류가 뒤진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L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증자가 아니고 감자작용이 됩니다. 교재 아래에 해서 있죠.
해설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8번으로 가볼게요. 생각보다 전기 기기 과목이 실기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48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요. 48번. 뭘 묻고 있느냐? 단락비를 묻고 있습니다. 단락비. 단락비 K는 우리가 뭐 퍼센트 비담수 100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혹은 IN분의 IS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런 공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정격 전압, 용량, 뭐 전압, 뭐 단락 전류 등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락비를 이 공식으로 구합니다. 지금 단락 전류 IS는 600A라고 주어졌으니까 IN만 구하면 되죠. IN. 그럼 삼성에서 P는 루트 3의 V 곱하기 IN이니까 IN은 루트 3 곱하기 V분의 P가 됩니다. 그러면 V가 얼마요?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 VN. 전격 전압 VN이 6000입니다. 6000이고, 그 다음에 용량이 5000kVA예요. 5000kVA니까 얼마? 5000 곱하기 10의 3승. 5000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이것이 전격 전류가 481 정도 나오게 되고, 따라서 K는 얼마? IN분의 IS에서 IN 481분의 IS가 600입니다. 그러면 답은 1.2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48번에는 답이 3번. 49번. 동기발전의 병렬 조건은, 이거 공식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죠. 회로에서 배웠던 E는 루트 2V의 사인 2파 FT 플러스 세타. 병렬 조건 뭐다? 이거 크기가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되고, 이 부분 뭐요?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이 부분 위상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병렬 조건 아닌 것은 임피던스는 없죠. 임피던스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0번. 콘서베이터 열화 방지. 이건 그냥 외우세요. 실기에서도 자주 나와요. 콘서베이터 설치 목적은 열화 방지다. 콘서베이터 열화 방지, 콘서베이터 열화 방지. 이렇게 필기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51번 볼게요. 51번. 그러면서 I는 무슨 전류인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V가 돼 있고요. 지금 여기가 I가 되어 있습니다. I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상에서 보세요. V가 있고 I가 있는데, V가 I보다 90도 앞선다. 그럼 뭐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면 L 성분이죠. 100% L 성분입니다. L 성분. 그러면 이것은 자화 전류가 돼요. 자화 전류. 만약에 여기 있는 전류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전류다라고 하면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면은 얘는 뭐다? 철손 전류. 동산이면 철손 전류. 뒤진다 그러면은 자화 전류. 그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 얘는 뭐예요? 얘는 I0는 여자 전류. 위상만 가지고도 어떤 전류인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51번에는 순수 자석만을 만드는 자화 전류가 된다. 52번. 삼상전원 이용해서 이상전원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은 3학년 2반의 스코트 학생이 있습니다. 3학년 2반의 스코트 학생 뭐다?
3상을 이상으로 만드는 것 스코트 결선. 얘가 어디에 쓰이냐면 전기 응용 가면 전기철도에서 3상을 이상으로 만드는 스코트 결선이 사용되고요. 이렇게 3학년 2반의 스코트 학생,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포크, 환상, 이중, 삼각, 포크, 환상, 이중, 삼각은 모두 3상에서 6상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53번) 볼게요. 53번. 3상 유도 전동기 오고조파에 의한 기자력의 회전 방향 및 속도가 기본파 회전 자계에 대한 관계는인데요. 오고조파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시죠? 3에는 3, 6, 9 이런 것은 영상분이죠. 영상분. 3엔 플러스 1 이런 거 있죠. 뭐 4고조파, 7고조파, 10고조파 이런 것은 정상분이 됩니다. 정상분. 3엔 마이너스 1 이런 거 뭐 2, 5, 8 이런 거는 역상분이 되고요. 여기에서 5고조파니까 역상분입니다. 역상분 뭐요? 정상분은 이렇게, 역상분은 거꾸로죠. 5고조파는 역상분이니까 상회전이 뭐다? 반대, 기본파와 역방향이 됩니다. 역방향. 그 다음에 속도는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극수가 있는데 ns는 p분의 120f죠. 동기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본파를 2극, 기본파가 2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고조파는 5배죠. 2극이니까 10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관계로 보시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2극, 기본파가 2극이라면 5고조파는 10극이다. 극수로 이렇게 보시면 얼마요? 기본파의 5배니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5고조파는 5분의 1배, 6고조파 6분의 1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 방향은 기본파와 역방향이고 속도는 5분의 1입니다. 계속해서 54번.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반콘 분쇄에서 반발. 근데 반발 기동형이 있고 반발 유도형이 있죠. 반발 유도형보다 반발 기동형이 더 크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된다. 답은 1번입니다. 계속해서 55번 볼게요. 55번인데 전압이나 전류의 제어가 불가능한 소자는,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리스터 소자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SCR 같은 경우 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베이스죠. 그러니까 SCR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게이트에 펄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 게이트에 펄스를 줬을 때 도통되고, 뭐 GTO 같은 경우는 다시 줬을 때 꺼지고. 그래서 제어를 하려면 게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게이트가 없는 거 찾으시면 돼요. 뭐다? 다이오드가 된다. 즉 다이오드처럼 그 펄스를 넣는 단자가 없는 거, 그것이 제어가 불가능한 소자가 됩니다. 다이오드는 다리 2개밖에 없지 없죠. 제어가 불가능하다. 56번 볼게요. 단상 정유자 전동기의 보상권선을 사용하는 이유는입니다. 우리가 단상 정유자 전동기인데요. 이런 단상 정유자 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상권선을 사용해서 뭐다? 불필요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해서 불필요한 자속이 발생하는데 자속을 이 보상건선이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자속이 없애주니까 역률이 좋아진다. 결국은 뭐다? 단상 정유자 전동기에서 보상건선 사용하면은 역률을 개선시켜준다. 답은 4번이 됩니다. 57번. 볼게요. 57번. 유도전동기에 직류 발전기를 직결하였다.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유도전동기를 우리가 인덕션 모터, IM 인덕션 모터 하고요. 여기에 직류 발전기를 DC 모터를 이렇게 직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직류 발전기 출력이 PkW예요. 직류 발전기에서 출력이 PkW고, 그러니까 인덕션 모터를 돌려서 직류 발전기 출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유도전동기 역률이 코사인 세타고, 유도전동기 효율이 이타 M, 전동기 효율 이타 M, 직류 발전기 효율을 이타 G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도전동기의 입력인데 여기에 넣어준 입력이 PI죠. EI인데 단위가 킬로볼트 암피아입니다. 킬로볼트 암피아. 여기 뭐요? 킬로와트죠. 킬로와트니까 따라서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원래 입력에서 이 효율 곱하고 이 효율 곱하고 역률 곱하면 이타 M 곱하기 이타 G 곱하기 역률을 하면은 출력이 나오잖아. 맞죠?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묻고 있는 건 PI죠. PI는 뭐예요? PI는 얘가 통째로 분모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입력은 이타 M 곱하기 이타 G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된다. 57번에는 답이 뭐다? 3번. 네, 3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58번 문제 가봅니다. 58번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서버모터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발생 토크는 입력 신호에 비례하고 그 비가 클 것. 발생 신호는 입력 신호에 비례해야 되고 그 비가 클 것. 2번 직류 서버모터에 비해서 거루 서버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것. 반대죠. 이게 문제 답으로도 그대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직류에 비해서 교류가 큰 것이 아니고 직류가 더 클 것. 직류가 더 클 것. 3번 시동 토크는 크나 회전부의 관속 모멘트가 작고, 왜냐면 관속 모멘트가 적어야 텐션 등이 적어야 정확하게 회전할 수가 있죠. 전기적 시정수가 짧고 빨리 동작할 것이고, 4번 빈번한 시동, 정지, 역전 등의 가혹한 상태에 견디도록 견고하고 큰 돌입 전류에 견딜 것입니다. 58번은 2번. 59번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는 이방향성이라면은 양쪽으로 모두 흐를 수 있어야 되고 3단자라면은 다리가 3개짜리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향성은 트라이액이 대표적이고요. 트라이액, 다이액, SSS. 트라이액, 다이액, SSS가 이방향성이고요. 3단자, SCR이 3단자고 봅니다. SSS는 근데 2단자죠. 2단자. SSS는 2단자고 SCS는 4단자. 그리고 트라이액은 3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향성과 3단자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트라이액이 된다. 트라이액이 된다. 60번 볼게요. 60번. 변압기 철심으로 갖춰야 할 성질로 맞지 않는 것은 입니다. 맞지 않는 것. 1번 투자율이 커요. 이렇게 해야 투자율이 커야 뭐다? 자속이 잘 흐른다. 그러니까 변압기 철심에 자속이 잘 흘러야 되죠. 그래서 투자율이 클 것은 맞습니다. 2번 전기 저항이 작으면
전기장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르죠. 근데 변압기 철심이 전류가 잘 흐르면 돼야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변압기 철심은 자속이 잘 흘러야지 거기에 전류가 잘 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철심은 전류가 잘 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항이 작은 것이 아니라 저항이 커야 됩니다. 예, 틀린 것은 2번. 3번 히스테리시스 개수가 작을 것. 히스테리시스 개수가 작아야 뭐가 돼요? 손실이 작아지죠. 손실이 작아지니까 맞고. 다음은 성층철심으로 할 것. 성층철심을 해야만 와류손이 작아집니다. 와류손 감소, 성층철심. 그래서 4번도 맞고요. 따라서 60번에 맞지 않는 것은 2번. 전기 저항이 작을 것이 아니고 전기 저항은 커야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전기기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